네, 안녕하십니까. 변혜찬입니다. 녹화 눌렀지? 네, 눌렀습니다. 네, 발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워리프팅 데이터를 캐글에서 가져와서 그 선수들의 경기 기록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 순서는 이제 파워리프팅 개요,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분석,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취약 훈련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샤이니를 통해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파워리프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리프팅은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3가지 종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무게를 들어서 가장 많이 무거운 무게를 드는 사람이 우승하는 그런 방식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디빌딩과 좀 다른 점은 이제 보디빌딩은 이제 외관에 좀 치중이 있는 반면에 파워리프팅은 이제 실질적인 힘으로 승부하는 그런 경기라는 점에서 이제 보디빌딩이 스케이터로 치자면은 피겨 스케이팅에 가깝다면은 파워리프팅은 쇼트트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힘이 센지를 겨루는 대회다,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던 게 이제 파워리프팅 데이터 안에 윌크스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윌크스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람마다 이제 체급이 다르고 몸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실질적인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이 윌크스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이제 원섭이하고 광훈이가 있으면은 체급은 광훈이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벤치프레스를 100kg 든다 했을 때 누가 더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힘을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게 이 윌크스 포인트입니다. 체급이 작은데 100kg를 든다면은 그만큼 더 놀라운 거겠죠.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는 게 이 윌크스 포인트 상강 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올린 중량의 윌크스 계수를 곱해서 윌크스 포인트가 만들어지는데, 윌크스 포인트는 보통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를 합쳐서 400kg를 든다 했을 때 이 사람의 그 체급에 맞는 개수를 곱해주게 됩니다. 0.7을 곱해주게 되면은 280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사준된 것이 최종적으로 도출된 윌크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 윌리엄스 세계 챔피언입니다. 도합 다 합치면은 벤치, 데드리프트, 스쿼트를 다 합쳐서 거의 1톤이 넘는 무게를 들어올리는 괴물입니다. 스쿼트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바벨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냐, 쪼그려. 네네네네. 데드리프트는 바닥에 있는 걸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운동인데, 주로 이제 등하고 허리가 많이 작용하고, 스쿼트는 허벅지 힘을 많이 쓰지만 전신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프레스는 이제 가장 많이들 하실 텐데, 남자분들은 헬스장에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바벨 올렸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벤치프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했습니다. 데이터가 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및 아이디는 경기력, 네임 이런 거 쭉 보시면 되는데, 의미 있는 게 몇 가지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이 비어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필요한 것들만 추려보니까 7가지 정도 제가 추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정제할 건지 살펴보기 위해서 질문 리스트를 먼저 뽑아봤습니다. 제가 분석 목표로 둔 게 총 3가지가 있는데, 각각 여기 1, 2, 3 이렇게 분석 목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성별에 따라서 이 윌크스 포인트 차이가 있는가, 과연 남자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할 수 있는가. 제가 이거를 분석 목표로 둔 이유가, 이 윌크스 포인트 자체가 상강 계수가 남녀 차이를 설계해서 반영한 그런 점수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그 남녀별로 분포가 다르다면은 이 상강 계수가 제대로 된 상강 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1번의 질문을 두었고,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은 도구에 따른 윌크스 포인트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선수들마다 쓰는 도구가 각각 다릅니다.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무런 도구도 안 쓰고
그냥 중량을 들어올리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경우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서 좀 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들어올리는 방식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각각 운동복 차이인데, 싱글 레이어하고 멀티플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각각 이 몸을 탄탄하게 조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운동복인데, 정말 그 선수들 입는 운동복을 보면은 정말 피먹이 들 정도로 진짜 꽉 조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운동복을 입고 스쿼트나 그런 중량을 들어올리게 되면은 훨씬 더 운동 효과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 도구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연 윌크스 포인트 차이가 있는가? 그게 저의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쿼트를 잘하면은 과연 다른 종목도 잘할까? 스쿼트가 저는 그 3대 운동 중에서 헬스의 왕이라고 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쿼트 효과가 크고, 또 제가 읽은 서적에 따르면은 천연 스테로이드 증폭제라고 불릴 정도로 스쿼트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근육 증가가 많다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와 다른 벤치프레스나 데드리프트 이런 것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과연 상관관계가 높게 나올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세 가지 두고 각각 데이터를 정제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벤치, 스쿼트, 데드별, 윌크스 점수 컬럼을 추가했는데,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각의 컬럼들을 팩터화해주는 범주별 분석을 위해서 팩터화를 해줬고, 상관 분석을 위해서 각각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별로 다 점수가 있는 사람들만 가져왔습니다. NA는 다 뺐고, 이 세 가지 경기를 모두 한 사람만 가져왔더니 총 30만 건 데이터 중에서 다 NA를 빼고 나니까 약 15만 건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윌크스 변수를 추가한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각각 원래 변수가 벤치, 데드, 스쿼트면은 이 상관계수를 곱해서 새롭게 벤치 윌크스, 데드 윌크스, 스쿼트 윌크스라는 변수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거를 한 이유는 이제 회귀 분석을 돌릴 때 한번 제가 시험 삼아서 초반에 돌려보았을 때 벤치, 데드, 스쿼트 점수가 윌크스 점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제 각각 체급별로 어느 정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줬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분석을 해주면은 좀 더 의미 있는 회귀 분석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수를 새롭게 세 가지를 추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구별 윌크스 포인트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전체 회귀식을 돌려봐서 결과가 나오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플롯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살펴보시면은 로우, 랩스, 싱글, 멀티일 때 각각 이렇게 윌크스 포인트 점수가 나게 되는데, 이 초록색 부분이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점점 이렇게 갈수록 좀 더 좋은 윌크스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이게 상위 도구로 갈수록 더 힘을 잘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기에서도 이 도구별로 각각 다르게 점수를 매깁니다. 각각 그 아무것도 안 한 로우 선수들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무릎 보호대 한 선수들을 따로, 이런 식으로 도구별로 구분해서 점수를 채점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남녀별 윌크스 포인트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남녀별로고, 그리고 도구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살펴봤더니 주로 남성이 여기서는 조금 더 많게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도구별로 네 가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랩스도 뭐 전에 도구를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비슷하게 나왔고, 다만 여기서 싱글 플레이 수트를 입은 거에서 여자들이 좀 더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저도 많이 의아했는데 이런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멀티 플레이어도 멀티 레이어 수트를 입었을 때도 여자들이 점수가 높았는데, 이때는 332포인트가 나왔는데 남자는 331포인트로 그렇게 평균만 보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크스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도구를 가지고 좀 도구별로 상관계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귀 분석을 돌려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회귀 분석은 별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원섭이 발표할 때도 아이스케어가 1이 나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렇게 나왔냐면은 각각 이 벤치, 데드, 스쿼트를 더한 게 곧 윌크스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된 그런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남녀별 윌크스 차이에 포인트의 차이가 있을까 결론을 내리자면 도구의 차이를 고려한 윌크스 상관계수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또 싱글스투의 경우 좀 주목할 만한 게 여성의 점수가 좀 높게 나왔다. 이런 점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관 분석 및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과연 각 변수별로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먼저 상관 분석을 위해서 7개의 변수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뭐 나이에 따라서 점수가 더 크게 나올 것인지, 또 몸무게, 윌크스 점수,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각각 상관 분석을 실시해 보았고, 이것을 아까 도구별로 나눠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4개 도구별로 나눠서 상관관계를 시각화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도출해보면 이런 식의 관계가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갈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한 4가지 정도 범주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스쿼트와 벤치프레스 관계가 0.75, 데드리프트와는 0.81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가 쓰는 부위가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어느 정도 좀 중첩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쿼트가 가장 다른 운동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보다 스쿼트를 할 때 다른 운동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만약에 3개 운동 중에서 내가 가장 효과가 큰 운동을 선택한다면은 그것이 스쿼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윌크스 포인트인데, 각각의 포인트에 기여하는 정도가 벤치프레스가 0.86, 데드가 0.92, 스쿼트 0.9. 여기서도 한 번 더 증명이 된 거죠. 스쿼트를 잘해야지 좀 더 높은 윌크스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상관관계를 통해서 한 번 더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 같은 경우는 이게 남자의 경우인데, 남자의 경우 이제 아무래도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니까 몸무게가 남자인 그런 성별 관계하고 좀 어느 정도 상관이 있게 나왔다. 그리고 남자가 좀 더 벤치프레스를 잘한다. 나중에 가서는 그 수트를 입을수록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벤치프레스는 0.75, 0.67인데 이것은 그냥 스쿼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비슷하게 나오고, 이제 여기가 싱글 플레이어인데 여기 벤치가 없어졌죠. 그 성별 부분에 수트를 입으면 입을수록 벤치프레스는 별로 상관이 없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3대 운동 중에 스쿼트가 가장 다른 종목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운동을 할 때 스쿼트에 중점을 맞춰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또 윌크스 포인트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이 스쿼트이기 때문에 역시 스쿼트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남성이 일반적으로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벤치프레스는 3대 운동 중 다른 종목과의 상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정도로 시각화를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옷은 네. 도구 사용하는 부분에서 네네. 아까 그 옷 말이야. 네네네. 옷을 어떤 옷을 입으면 더 윌크 포인트가 네. 높아진다, 그런 건 있었어? 네, 있었습니다. 있었지. 네. 여기서는 아까 전에 있었지. 결론에는 지금 안 나온. 아, 시각화에는 아니고 그 전에 그 도구별로 구분했을 때는 네. 여자들이 싱글 플레이어 수트를 입었을 때 거의 남자하고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제가 전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나눴을 때 의미가 있지, 다 이렇게 도구별로 합쳐서 했을 때는 좀 정보량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각각
좀 많아 보일지라도 4개로 다 나눠가지고 분석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이샤이니를 구현해봤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설계는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먼저 윌크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랭킹을 부여했습니다. 선수들을 저희가 많이 롤에서 하는 것처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로 나눠가지고 다이아 랭크들의 선수들은 그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될까? 벤치, 스쿼트, 데드를 각각 100으로 놨을 때, 이걸 합쳐서 100으로 놨을 때 몇 퍼센트 정도를 데드로 가져가고 몇 퍼센트 정도를 벤치로 가져가는가, 이거를 이제 상위 다이아 랭크 선수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벤치 프레스 같은 경우는 전체 중량을 100kg라고 했을 때 약 24kg 정도를 벤치 프레스로 가져가는 비율이 나왔고, 데드하고 스쿼트는 각각 37% 정도로 매우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한 이유는 이제 사용자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윌크 스테이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각각의 사용자에 맞는 중량, 목표 중량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냈고요. 그렇게 해서 어플에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은 사용자 목표치가 나오게 되고, 뭐 이 사람이 초급자인지 중급자인지, 만약에 초급자라면은 다음 레벨에 있는 중급자로 목표가 설정되게 되고, 중급자면은 그런 고급의 중량으로 목표치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취약 훈련을 도출하는데, 목표치와 사용자가 지금 들고 있는 무게가 가장 갭이 큰 그런 것들을 취약 훈련으로 보고, 당신은 이거를 먼저 더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끔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샤이니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이버 헬스 코치. 네, 취약 훈련을 찾아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데이터를 받았는데, 우리 반에서 광훈이 원섭이 한세 데이터를 제가 각각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훈이부터 좀 제가 간단하게 컨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훈이가 데드리프트를 100kg 정도 된다고. 그리고 벤치. 벤치도 100이야. 데드리프트도 100 들고, 광훈이가 스쿼트가 좀 약한데 스쿼트는 60 정도 든다고. 광훈이 체급은, 광훈아 이쪽인가? 네. 83kg. 그리고 남성이고,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광훈이 클래스는 윌크스 포인트로 봤을 때는 좀 초보자에 속하고, 광훈이가 체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제 자신의 타겟, 이건 어떻게 설정되냐면은, 다음 클래스가 이제 노비스 단계인데, 노비스 단계에 맞춰서 이 타겟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광훈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 스쿼트가 60kg이기 때문에 118까지 가려면은 당신은 58kg를 더 훈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광훈이가 이제 자기 체급에 비해서 가장 잘하고 있는 거는 벤치프레스인데, 벤치프레스는 자기 기준 대비 22kg를 초과했을 정도로 광훈이가 벤치프레스에 많이 집중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이 갭이 가장 큰 것을 취약 훈련으로 잡아주는 건데, 광훈이의 윌크스 포인트는 166이고 다음 단계는 노비스고, 가장 취약한 훈련은 스쿼트다. 그렇기 때문에 광훈이는 스쿼트 무게를 58kg 더 들도록 훈련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전체적인 훈련에서.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섭이 거 해볼까? 원섭이 것만 마저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이가 80에 들고, 데드는 90.
스쿼트는 80을 듭니다. 원서 봐. 여긴가 그러면? 네, 66. 이렇게 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원섭이의 윌크스 포인트는 194. 체급에 비해서 원섭이가 힘을 잘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원섭이도 마찬가지로 좀 갭이 많이 낮긴 한데 벤치프레스를 초과해서 17kg 정도 자기 체급 대비 초과를 했고, 이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훈련은 역시 광훈이와 마찬가지로 스쿼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 무게를 15kg 정도 더 들도록 훈련을 하면은 운동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했네.